오전에 그 내가 투자하는 방식을 이렇게 하나를 알려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떠오르는 게 물건을 선정할 때 그 내가 가지고 있는 돈과의 관계에 대한 이제 얘기를 좀 해주려고.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보면은 돈을 한 건 한 건씩 이렇게 진행을 하잖아요. 한 건 살 때 한 그 조그만 돈 들어가는 거 하나 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좀 안정되면 또 하나 골라서 또 하나 사고, 이런 식으로 다 하시잖아요. 근데 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호주머니에 5천이 있으면 5천이 다 소진시켜요. 그러니까 5천을 다 소진시켜서 0으로 만드는 방식을 해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은 호주머니에 나한테 좀 건져놓고 한 개 하고 상황 보면서 또 한 개 하고 이렇게 하거든.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막 제가 한 달에 막 10개씩 하고 7개 도전하고 막 이런 사람들은 왠지 제가 그 당시 했던 말이 뭐냐면 실력이란 게 이렇게 성장하는데 이때 모든 자원을 다 소진해 버리면 실력 성장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고수가 되는 그 과정 속에서의 자본이 부족해지잖아요. 노하우가 그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내가 1억 있는데 1억을 한 초창기 한 6개월에 다 써버리면 그 사람들은 실력이 지금 바닥인 상황에서 고르는 눈 자체가 매우 낮기 때문에 고르는 게 예를 들면 지하만 사면 지하만 10채 산 사람도 있고 그랬어요. 제가 이제 지하 빌라를 샀다 그러니까 지하 빌라만 10채 산 사람도 있었어. 진짜로. 그러니까 마치 그런 거 있잖아. 어떤 남자가 옛날 라디오 시대에 그 사연을 보냈는데 와이프한테 콩나물국이 맛있다고 했더니 한 달 내내 콩나물국만 끓여주더래. 그래서 이제 좀 물린다. 이제는 뭐가 먹고 싶냐? 미역국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또 한 달 내내 미역국만 끓여주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맛있다고 말하기가 두렵대. 말을 하면은 그것만 쭉 가니까. 자, 그런 거 격이지. 그래서 무엇이 맛있다, 어떤 게 빌라가 좋아요, 그럼 또 빌라만 미쳐버리고, 상가가 정말 재밌다고 하면 상가만 미쳐버리고. 근데 이제 요즘에 트렌드가 다가구 정도로 가다가 우리는 다른 데선 다가구를 도전 안 하는데 우리는 다가구를 너무 좋아해. 거의 다 다가구야. 그죠? 25개도 그렇고 거의 다. 근데 물론 다가구가 제일 돈 건져 먹긴 좋아요. 그건 실제로 했어. 그런데 다가구의 단점은 있겠죠? 뭐 수리, 그 다음 뭐가 있을까? 임대차를 하다 보면 번거롭다, 이게. 번거롭게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뭔가 정리해야 될 게 있고, 뭔가 이렇게 좀 옛날, 그러니까 한 채 있는 것보다 10채 있거나 15채 있으면 당연히 손은 더 가겠지. 물론 이제 획일적으로 15배라고 뭐 성장하진 않겠죠, 번거로움 자체가. 뭐, 그죠? 집이 한 채 있을 때보다는 15채 정도 있다, 그러면은 한 7배, 8배는 좀 잡일이 생길 수는 있겠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당연하게 동반되는 거다. 워낙 크니까. 그죠? 크니까. 뭐, 원룸 살다가 막 70평짜리 살면 손은 더 가고 아줌마라도 한 번 더 불러야 되는 것처럼 어쩔 수 없는 거죠. 물이라도 더 소비되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가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교육생이 초창기에 와가지고 주어진 돈을 가지고 하나의 모델을 딱 타게 돼서 그것을 반복해버리는 것을 제가 막은 거죠. 이해되시죠? 네. 실력이 없는데 실력이 없다 보니까 하나의 모델을 책정하고 그 모델로 무한반복해버리는 어리석음이 있다. 그래서 이제 경매하다 보면은 경매는 이 종목도 많고 금액도 많고 여기에서 내가 서 있으면 갈 곳은 다 360도로 이렇게 넓은데 한 길만 파서 가버리는 방식은 또 기회를 상실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초보자들이나 교육생들한테 가장 금기시 되는 방식인데, 그러면 내가 지금 나는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나라는 그 방식은 사실은 처음에 돈이 있으면 다 써버린다라고 했으니까 잘못하면 요런 방식이 아니었나로 오해받기가 좋죠. 자기는 돈이 생기면 있는 대로 다 제로로 만들어버릴 정도로 물건을 급히 투자하면서 왜 그 교육생들에게는 일시에 하지 말라 그러냐. 그거의 차이예요, 지금. 저는 애초에 태어나서 경매를 접하면서도 이런 외길을 선택한 적이 없어. 처음부터 뭘 생각했죠?
자, 맞추세요. 행어버섯수 투팩 드립니다. 정답! 자, 투팩 드려요. 네. 아니, 이따 드려. 그러면 이제 그 주부 치매가 있어서 시간 지나면 이러거든. 잊지 않고 이따 1시간 후라도 잊지 않고 형오빠 빨리 갖고 와. 그럼 그때 줘. 생존 기간이 있어요. 기억한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그렇죠.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효율성이라는 게 머리에 항상 있었어. 항상. 아기 때부터. 아기 때부터. 저는 옛날에 그 저희 집에 그 아주 어렸을 때부터 여인숙을 했어요. 완전 아기 때. 깐난 아기 때부터. 그때 이제 엄마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처음에 그 조성 알죠, 여러분? 보성군. 보성 녹차밭. 응. 그 옆에가 조성리가 있어. 그러니까 보성군 조성리야. 근데 거기가 엄마 이제 고향이야. 근데 거기에서 살다가 이제 결혼해서 여수로 나올 때, 그때 이제 그 여수에서 처음 할 때 경매를 했대. 추워요? 여은 씨? 꺼줄까? 기침을 콜콜 하는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면 그리고 내려놓을 순 없지. 온도 높이고 바람량을 줄여버려 차라리. 덥다고? 자리 바꿔. 바람이 이쪽으로 나가서. 자,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저희 그 집에서는 경매를 했대요. 그런데 내가 기억에 한 6, 7살 학교 다니기 전에 엄마가 이렇게 막 단체 손님을 친단 말이야. 우리는 여수는 관광지잖아. 그럼 이제 수학여행이 와. 그럼 제가 기억할 때 왜 수학여행하면 옛날에 그 왜 나무 도시락 있죠? 기억나요 혹시? 기억나면 50대야. 거기에 밥 한쪽에 넣고 뭐 멸치 넣고 해가지고 젓가락 탁에서 이렇게 접어서 가는 게 옛날 나무 젓가락 나무 도시락이 있어. 얇아가지고 나무가 그래가지고 고무줄로 이렇게 묶어. 알지? 40대예요. 아니야 이제 늙은 거지. 그래서 고무줄로 엮어가지고 이만큼 쌓아놓고 막 그랬었어요. 그럴 때 이제 단초 손님 치거나 하게 되면은 이제 설거지 할 거리가 그래도 나오잖아. 그건 도시락이고 밥은 그래도 그릇에 먹으니까. 그럼 내가 아기 때 그걸 설거지를 했어. 내가 도와줬던 기억이 나. 그때도. 그러면서 그때 속으로 생각을 했어. 이 많은 그릇을 어떻게 빨리 치울까? 효율성을 생각을 했어. 뭘 와야 그냥 농담이야, 윤정씨. 그런 적이 있었다. 그래서 매번 생각이 효율성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은 적게 일하고 많이 벌까? 어떻게 일하면은 적은 노력으로 크게 성장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많은 책을 보면서 보면은 보세요. 신데렐라도 어때요? 적은 노력으로 크게 성공한 케이스죠. 그렇잖아. 신데렐라가 그렇게 잘 성공하는까지 노력한 거가 뭐 있어요? 응? 무도에 나간 게 그 이슈지. 만약에 집에서 설거지만 했으면 어떻게 됐어? 설거지만 계속 했겠지. 근데 그 설거지 하는 와중에도 까져가지고 춤 추러 간 거지. 옛날 말로 까진 거지. 아니 생각해봐. 설거지만 맨 하다가 갑자기 궁중 무도에 갈 생각을 해? 웃기잖아. 그러니까 주변 지인들이 유능한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구나. 그렇지. 주변의 가족들 자체도 별 볼 일 없으면 기회가 없어요. 근데 편견이 됐잖아요. 응? 설거지만 하네, 설거지만 해야 된다는 편견을 그렇지. 그 다음에 또 그 두꺼비나 이런 애들을 홀대하지 않았어. 그게 편견이야. 그 편견을 깨면 기회가 온다라는 그 얘기죠. 어찌됐든 효율성에 관한 거야. 한 게 없어. 한 게 없어. 알라딘은 한 게 있어요? 없잖아. 걔는 그냥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마법사가 야 너 좀 가져 심부름 좀 할래? 그러니까 용돈벌이 하려고 갔다가 그냥 단지 아무것도 한 거 없이 그냥 우연스럽게 운이 왔지.
맞죠? 자, 요런 거다, 요런 거. 이런 효율성에 관한 거를 옛날부터 생각했어. 그러고서 거저 얻어지는 거. 이런 게 효율성이에요. 거저 얻어지는 거. 근데 이제 이렇게 효율성 막 생각을 하다 보니 이러다가 이제 경매를 했잖아. 그 다음에 경매하기 직전에가 우리가 보면은 완전히 그 어둠의 세계에 살았었잖아요.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깨닫고 항상 실패의 연속이었어. 안 돼? 뭘 하면은 실패하고 뭐 하면 실패. 20대에 막 그랬어. 그러니까 시험을 보려고 그러는데 안 돼. 뭐 안 돼. 막 스트레스.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그 손해 사정이 나시죠? 교통사고 나면 가서 사정해주고. 그거를 내가 그 시험을 봐서 1차를 붙어놨어. 근데 그때가 2차가 무제한 유효할 때야. 그러니까 전 지금도 봐도 돼. 금감위에 전화하면 확인이 돼. 보험감독원 이런데. 지금도 돼. 그 뒤에는 1회만 유효로 바뀌었어요. 그것도 왜 받냐면 그때 그 자격증을 빌려주면 60인가 받는다더라고. 그래서 그 돈 받아서 그 고시 자원 되려고 그지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항상 생각이 그때 제가 왜 그 고시 2차 발표 전에 뭘 했냐면은 방에서 그 A4지 위에다가 그림을 그린 적이 있어요. 그 그림을 이렇게 그렸어. 이렇게 긴 그 1층 공인중개사 사무실 그림을 그렸지. 그때는 뭐 2층, 3층 지하 내려간다 생각은 못했지. 이제 27 막 이럴 때니까. 그때 요런 구조, 1층에 위에서 보면 요런 구조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가 그 파티션을 해놓고 여기는 사장짜리. 응? 그다음 여기에가 이제 동그란 원형에서 손님 응대하잖아. 통상 부동산이 이렇게 그려진다고. 그러면 이 안을 투자회사로 만들고 경매를 가르쳐야 되겠다라는 그림을 그린 적이 있어. 펜으로 이렇게 스케치를 했어. 향후에는 이런 사업도 어떨까? 이제 그 당시에 떠올랐던 사업들을 막 그림 그리는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몇 가지 그림 그려놓은 사업이 있어. 마치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인체 해부도를 그리거나 비행기의 설계를 그린 것 같은 것처럼. 끝내주지. 왜냐하면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런 그림을 그 전기 전집을 보면서 그럼 나도 아이디어를 막 그 스케치를 하는 습관을 들인 적이 있어요. 아이디어들. 그래가지고 이게 해외에 어느 순간에 돼서 이런 신중한 얘기하는데 성민이는 막 하품 쩍쩍 하고 뭐 그러네. 이래서 선생님들이 분필을 던지나 봐. 자꾸 작은 거 던져서 안 맞으니까 화가 나니까 큰 거 던지는 거잖아. 자, 그래서 이제 저의 방식이 이제 노출이 됩니다. 저는 이제 이런 베이스를 깔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베이스에 대한 게 없어. 저야 아마 한 이런 것만 해도 10대 때부터 했으면 몇 살이에요, 지금? 지금 몇 년입니까? 10년, 20년, 30년, 40년 가까이를 했어. 늘 생각했어. 물론 밀도는 사업을 하는 이 20년 동안에 굉장히 깊이 고민했겠죠. 이때는 더 고민했지, 더 고민. 이때는 그냥 어렴풋한 그림, 여기는 구체적 그림. 40대에서 50대 사이에는 진짜 무슨 뭐 엄청난 고민을 한 거죠. 다 했어. 그때 이런 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한 방에 쏟아 넣는 거고, 여러분들은 베이스가 없기 때문에 아직 이제 배우는 눈으로 막 그렇게 서두르지 마세요라고 했던 것 뿐인 거지. 만약에 동일한 어떤 효율성 면에서 본다면 한 번에 쏟아붓는 거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면 지금 5천이 있어요. 5천이 있으면 저는 이제 그 전국 물건을 뒤지지 않습니까? 전국의 일회독을 우리가 중시하죠. 전국 물건을 예를 들면 왜 우리 우량 물건의 그 조건이 뭐예요? 내가 투자할 당시죠. 투자할 당시 전국에서 가장 누구에게? 나에게 이익을 주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투자할 당시가 예를 들면 10월 1일이야. 그래서 내가 10월 1일 날 내가 돈이 5천 있어요. 그러면은 전국 물건을 이제 뒤지는 거야. 그럼 머릿속에서 어떤 생각이 들까? 내가 5천이 있죠. 근데 돈이 더 되면 1억 더 빌려올 수 있죠. 더 만들 수 있잖아. 더 만들 수 있어. 그럼 나 1억이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
5천이 있지만 실제로는 1억도 있을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고 가능성을 딱 머릿속에 새겨. 그 다음에 이제 물건을 뒤져. 이 물건을. 이렇게 계속 뒤지는 거야. 그러다 보면 아 이건 1,000 들어가도 되겠다. 이건 2,000 들어가겠다. 이건 3,000 들어가겠다. 1억 들어가겠다. 막 이런 게 보여. 쫙 가능성이 있는 게 나와.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다 추려서 저장을 해요. 한 번에. 그러니까 지금 다양한 자본 운영으로 물건을 다 추려. 그 다음에 저장이 되면 그거를 우리가 뭐예요? 주로? 가조사하죠. 그걸 가조사한 다음에 뭐래요? 그 다음 본조사하죠. 2단계쯤 되면 이제 물건이 몇 개 있어. 몇 개가 이미 있어. 어차피 어떻게 한 개만 있겠어. 몇 개씩 나오죠. 여러분들 해봤죠? 어때요? 호아 씨 어땠어? 몇 개씩 있지? 그럼 난 그 몇 개를 동시에 다 들어가. 다 들어간다고 아예. 그래서 물론 이때 선택이 오지. 자본이 5천인데 6개, 5개를 동시에 못 들어가죠. 그죠? 그러면은 그 중에 택일을 하는 그 포트폴리오랄까?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예를 들면 물건이 1번, 2번, 3번, 4번, 5번 물건이 이제 딱 마음에 들어. 어떻게 마음에 드냐? 내가 가지고 있는 5천에 한 1억을 빌리면 5번을 할 수가 있어. 그러면 한 개만 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5천을 들고 있는데 여기서 5천만 원만 빌리면 되는 물건이 1번, 2번이야. 그럼 두 개도 도전할 수 있어. 좀 전에 1억 빌려온다고 해서 하나니까. 이해돼요? 하나만 하면은 5천도 할 수 있고 두 개만 하면 요 두 개도 할 수 있어. 근데 돈을 안 빌리고도 할 수 있는 것들이 또 있겠죠. 6번, 7번, 8번 막 이런 거 있겠지. 이런 게 많어. 9번부터 있고 10번도 있어. 그러면 이 물건들은 어차피 내가 10월 1일 날 검색을 하면 보통 몇 월 달까지 나와? 11월 몇 월까지 나오죠? 12월 것까지 나오나요? 어때요? 보면? 하여간 나온다 쳐. 뭐 11월 30일까지 여기 한 60일 가정이 있다 칠까요? 예를 들어? 이 안에서 이렇게 추리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게 담아져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돈, 그래서 이 5천이 여러분들의 현재 얼마 있습니까? 그럼 이제 5천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그치는 순간 또 이게 안 돼. 이렇게 추리려면은 5천이 있습니다 해서 그쳐야 돼요. 1억 5천 있습니다까지 가야 돼요. 1억 5천까지 가야 돼. 내가 빌릴 수 있는 최대치, 만들 수 있는 최대치, 끌어모을 수 있는 최대치를 알아내는 작업이 선행돼야 돼. 응? 그래서 이런 어떤 자본에 대한 정확한 어떤 규모의 정확한 확정이 있어야만 전국에 있는 걸 확 뒤지게 되고, 그런 연후에 어떤 거는 다 빌렸을 때, 요거는 조금 빌렸을 때, 요거는 안 빌렸을 때, 뭐 이런저런 생각이 든다. 이해돼요? 그러면 이런 어떤 구성, 그러니까 물건을 지금 다시 한번 1억 정도를 빌릴 수 있다. 1억 5천이다. 요거까지 생각하는 거에서 못하고 5천만 들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 물건을 고르는데 한계가 대번에 오는 거고. 근데 여기까지는 생각을 해도 마음속에서 이렇게 10개를 고르지 못해요. 첫째, 가조사에서 약한 사람은 고르질 못해. 본조사 약해도 못 골라. 저렇게 설명했어도. 근데 이렇게 해서 다 잘해서 여기까지 골랐어. 골라도 금방 말한 이런 묶음들 있죠. 이런 묶음에, 이런 걸, 이런 거. 이런 묶음, 포트폴리오를 정하는 거를 또 못해. 이거를 결정하는 데는 자본도 개입하지만 뭣도 개입할까? 일시도 적용되죠. 시기, 입찰 시기. 이게 예를 들면 1, 2, 3, 4, 5, 6, 7, 8, 9, 10이 한 날에 있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지. 그래서 또 1, 2, 3, 4, 5, 6, 7, 8, 9, 10이 한 날이나 하루 이틀 있는데 법원에 각자 짜게 져가지고 10군데 법원에서 해.
또 힘들지. 이런 어떤 시간과 장소에 관한 문제가 또 여기서 포트폴리오 구성에 나와요. 맞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 수 있을까? 종목에 대한 것도 있을 수 있겠지. 장소는 지역에 관한 거죠. 지역이 너무 흩어져서는 또 이렇게 안 돼, 법원마다. 근데 또 종목도 있어. 자, 5천에 1억을 최대한 빌릴 걸로 해서 1, 2번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했어. 그런데 1번이 다가구야. 오케이? 그럼 이 다가구, 이 돈을 1번과 2번을 샀는데 다가구를 처리하다 보면 나중에 재계약하면서 돈이 들어오는 시기가 좀 빨라지죠. 아무래도 반개수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1, 2번을 포트폴리오를 하니까 1억을 빌렸다고 생각을 해도 1억 5천이어도 돈이 좀 모질라도 1, 2번을 구성하면 장점은 뭐예요? 다가구가 돈이 빨리 회전될 수가 있잖아. 그러면 1억을 빌리는 게 아니고 1억 5천을 빌려야 되는 그 모험 지수까지 덤비게 되지. 이해돼 이게? 그 다음에 또는 그렇지 않더라도 다가구가 돌려져서 이 돈이 나올 거를 고려해서 8번을 도전할 수도 있어. 스케줄을 짤 때. 스케줄을 짜지 않고 돈만으로 딱 바라보면 1, 2번만 해야지 끝.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얘를 어떻게 회전시키느냐에 따라서는 8번도 갈 수가 있단 말이야. 요건 이해돼요? 왜냐하면 돈을 어떻게 땡기는 시간, 회전 주기 이런 게 있을 수 있어. 왜냐하면 10월 10일 날 다가구를 하나 샀네. 11월 10일 날 잔금을 치른 날, 잔금. 응? 11월 10일 날. 근데 11월 15일 날 8번이 있을 수 있고 또는 11월 7일 날 8번이 있을 수 있어. 그러면 요 10월 10일 날 다가구를 사서 11월 10일 날 잔금을 치르지만 돈은 없지만 우선 11월 7일 거를 잡을 수는 있지. 왜? 잔금 치르고 명도하면서 이 과정에서 뭘 받아서 얘는 12월 11일 날 잔금을 치를 거니까. 그럼 이 돈으로 땜빵에서 채울 수 있어 없어? 있지. 이거를 나는 했다고. 그러니까 자, 이 관점을 들여다보고 하면은 물건이 구성이 쫙 보여. 근데 이 관점 빼고 저 관점 빼고 이 관점 빼면 그냥 5천 들고 있으니까 1, 2 사야지 끝 이렇게 된다고. 되게 단순하잖아. 그러니까 그래도 안 한 사람보다는 낫죠. 그러나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있는 돈을 효율성이라는 관점에서 이제 접근하기 때문에 첫째, 들고 있는 돈과 보이지 않게 땡길 수 있는 자본에 대한 성격 규명을 해야 된다. 최대한 땡기는 얼마까지 땡길 것이냐. 요거. 두 번째, 전국에서 다 뒤진다고 하면서 이렇게 다 자본을 투자하는 경우와 그 다음에 어떻게 5천이니까 1,000만 원짜리 하나 들어가는 거 하나 사고 4천짜리 들어가는 거 사야지 해서 두 채 사야지. 하나는 500 들어간 거 사고 500짜리 또 하나 두 개 사고 1,000짜리 두 개 사고 2,500짜리 하나 사야지 해서 다섯 개, 세 개 사야지. 요렇게 짤 수가 있어요. 있어. 그런 계획을 그 계획은 그러면 애초에 처음부터 짜서 들어갑니까? 아니다. 이 마음은 마음속에 갖고 있으면서 이래독을 하면 그때의 형태에 따라서 분류를 하게 된다. 응? 지금 뭐예요? 계획은 짜되 의존하지 않는다. 따라 해보세요. 계획은 짜되 의존하지 않는다. 그게 무슨 뜻일까, 은영씨? 스파레지에 오고 싶은 계획은 짜되 꼭 가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 그런 생각과 같은 거지. 습관처럼 늘 가지고 있어. 습관처럼 가지고 다녔어? 습관처럼 계속해서 놓지 말고 열심히 보고 물건을. 아니 딱 그 뜻은 아니야. 계획은 짜지만 가변성이 있다고. 그렇지.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사람이 계획을 짤 때는 마음에 의존하는 힘이 생겨요, 안 생겨요? 됐으면 좋지. 이대로 되면 좋고 이 마음이 요만큼이라도 생겨. 진짜 생기지. 안 하면 아쉽고. 근데 짜되 아쉬움이 없게끔 마음을 놓는 경지야. 이게 이제 뭐냐면 그 경전에 이런 말이 있는데
유념이라 그러나? 무상. 그제? 무념무상 들어봤죠? 생각은 이때 생각이 없다. 생각을 하면서 생각을 없는 경지. 대충 알죠? 여러분들도. 엄마한테 용돈 타고자 하지만 안 타도 어쩔 수 없는 경지. 타고자 하는데 안 주면 엄마가 원망스러운 경지는 유념이고, 타고자 하나 안 타도 하고 마음을 내려놓는 이런 그때 그 불만이 없는 경지. 요런 게 있어야 돼. 그래서 자본도 지금 보시면 아까도 말했지만 5천은 실물, 나머지는 실물이 아니고 환상. 그죠? 없는 거를 그렸어. 그 다음에 그 없는 거를 마음속에 갖고 어떤 유형의 기간 동안에 존재하는 물건들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쪼개는 거지. 사과를 5토막으로 나눌까? 반 토막은 큰 거, 반 토막을 작은 걸로 할까? 아니면 전체가 큰 거, 요렇게 작은 거 한 토막을 할까? 뭐 요런 어떤 그 다양한 사과 자르는 그 구성을 해보는 거야. 이것도 머릿속에서 이루어지죠. 가상의 자본으로. 맞죠? 가상의 자본으로. 근데 그 가상의 자본이지만 또 시차. 10월 1일에 입찰이냐, 10월 3일날 입찰이냐, 11월 잔금이 언제냐, 어떻게 잔금기일 전후 좌우에 어떤 또 새로운 물건의 입찰 기일이 잡혔냐, 요런 것까지도 고려하다 보면은 조합이 어마무지한 조합들이 생긴다. 그럼 이 조합이 생기는 것을 그림으로 그려야 된다. 이게 머릿속에서 정리가 될 턱이 없지. 그죠? 정리가 될 턱이 없어. 그러니까 이거를 정리를 쫙 하기 위한 방법이 뭡니까가 그때 이제 기영 씨하고 그 경진 씨가 물어봤던 서류를 출력하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쓰세요. 바로 그게 요거를 위한 도구였던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그 단기간에 부자가 될 수가 있어. 단기간에.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는 이러죠. 제가 한 건 했거든요. 그래서 정리될 때까지 좀 시간 좀 걸려요. 저는 정리가 안 되면 마음이 불안해서요. 집안 청소하듯이. 집안 청소해야 되잖아. 그 한번 정리가 되고 하는 순간에 좋은 물건은 또 로켓 타고 날아가 버리는. 그러니까 최단기간 최대효과하고 우량 물건이 뭡니까? 전국에서 가장 큰 돈을 벌어준다고 했으니까 과연 내가 딱 눈여겨보는 이 시점에만 전국에 좋은 물건이 있을 거냐? 아니죠. 내가 눈여겨보지 않은 시점에도 날아다닐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왕에 돈이 있을 때는 눈여겨보지 않은 순간에 날아다닐 걸 염두에 둬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최대한 그 경매 물건 전체 중에서 이 포트폴리오를 짜야 돼. 근데 이제 일단은 이제 그 초보자 입장에서는 하나 사기도 버겁잖아요. 그래서 하나 이제 사면은 이제 그거 뒤처리한다고 돈은 있어 통장에 그래도 안 해버린단 말이야. 돈이 있어도 그러니까 최단기간 최대 효과가 안 나오는 거지. 이해돼요? 그러나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다면 돈이 있으면 그 돈이 제로로 완전히 말라서 없어져 버릴 것까지 최대한 해체를 했다고. 요렇게. 그러니까 1년에 몇 번 정도의 다크서클이 턱에까지 걸렸다. 이런 말이 걸리는 거예요. 그 말이 이 말이야. 이걸 어떻게 맞춰야 되지? 최대한 맞추는 것까지 설계를 해서 딱 진행을 했는데 이제 그게 잘 안 맞을 때가 오지. 그럼 미쳐버려. 그래가지고 이제 말수가 없어지고 조용한 사무실 혼자 나와서 있어. 그 다음에 가면 누가 문을 딱 열면 딸랑 소리가 나잖아. 위에 달아놨으니까. 그러면 와가지고 저 돈 주러 왔는데요. 탁 하는 거야. 그럼 그 돈으로 처리되고 막 이랬어. 그때 느낌이 야 이게 뭔가 돈이 필요하니까 돈이 생기네. 이거 뭘까? 뭐 나의 무엇이 내가 밖에 나가서 활동한 거 아니고 집에만 앉아 있었는데 어떤 힘이 돈을 가져오게 했을까? 그래서 내가 이제 그 당시에 게이 씨한테도 물었어. 나는 이런 경험이 많은데 그러냐? 그랬더니 협회장님은 돈이 필요할 때 돈이 오는 사주예요. 그러더라고. 돈이 필요할 때 돈이 온대.
하고 그러면 나의 도력이 아니었고 그냥 운명이 그렇게 됐던 거야? 그랬었어. 근데 그 절묘한 거가 있어요. 진짜 아쉬울 때 찾아지는 그 마음이 있어요. 겪어보셨어요? 있어 봤어, 소영 씨도? 좀 이따 얘기해 주면 되겠다. 자, 그런 게 있어. 필요할 때, 진짜 필요한 번 온다라는 그거를 많이 느꼈어, 그때.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려면 어디까지 가야 돼요? 아까 말한 것처럼 앵꼬를 가봐야 돼. 완전히 치우쳐서 끝까지 달려가 봐야 돼.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사람들이 이제 돈이 어느 정도 한도가 딱 그 수익이 낮아지면 불안증에 시달리는 사람들 있잖아. 그죠? 그 자기가 분명히 좋은 물건을 샀다. 근데 통장에 2억 있었는데 이 물건 사다 보니까 1억 9천 나가고 1,000만 원만 있으면 묘한 상실감에 외로워하고 그냥 정처 없이 길을 걷기도 하고, 그제? 벤치에서 혼자 앉아있으면 고독을 씻기도 하고 그래. 집은 집대로 있는데 요게 이 돈 통장에 있는 돈과 여기 있는 사물이 지금 이게 혼동이 된 거야. 그러면 지금과 같이 끝까지 앵꼬 될 때까지 달리는 이게 안 돼요. 근데 요 방법이 제가 썼던 방법이야.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시험 가는 주의지. 그죠? 시험 가는 거는 나들이 갈 때 가도 돼. 그러나 전쟁에서는 시험 안 가잖아. 맞죠? 전쟁에서 뭐 잠 막 6시간씩 자면서 전쟁해? 6.25 때? 아니잖아. 싸울 때는 날새기로 싸우고 하루도 싸우고 이틀도 싸우잖아. 옛날에 특히 뭐 임진왜란 이럴 때 뭐 잠자면서 싸우지 않잖아. 하루에 그 중국 같은 데도 전쟁 한번 붙으면 그냥 하루 밤 내내 싸워. 저놈이 안 빼면 나도 어쩔 수 없이 싸울 수밖에 없어. 그렇게 전쟁을 했지. 맞죠? 물론 이제 2차 세계대전은 그랬다고 하잖아. 자기들끼리 잠깐 빵빠레 딱 하고 야 밥 먹고 싸우자고 막 갑자기 휴전하고 그날 쉬고 이런 식으로도 하는 나라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서로 죽이려고 싸우는데 쉬는 데가 어디 있어. 그러면 돈 벌려고 싸울 때 왜 쉬냐고 자꾸. 응? 이해돼요? 쉬지 마세요. 돈 버는 데 길에서는 공휴일이 없습니다. 공휴일이 없어요. 그냥 딱 눈에 뵈면 하는 거고, 그 기술은 제가 알려드렸고 포인트는 몇 가지 알려드렸으니까 요거는 한번 해보시면 돼. 근데 그러기 위한 도구는 분명히 출력해서 봐야 된다고 했으니까 종이를 출력하는 거가 전제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안 되면 이 많은 복잡한 구성이 어려워. 아시겠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